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통계청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67등급이고요.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통계, 장난감 나눔 봉사, 그리고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고려대 통계학과 융합형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 성균관대 통계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과 논술 우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통계학과 재학 원하는 2학년입니다. 네, 2학년 학생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데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야자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군요. 요즘 어떤 과목을 주로 공부하나요? 주로 국영수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국영수를 위주로 야자를 하고 있는 우리 고2 학생과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유석영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좋은 결과, 좋은 상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간단한 특징과 또 이제 오늘 상담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수시 준비를 전반적으로 잘 하고 지금 준비한 학생인데 독서와 이제 봉사활동 부분에서 눈여겨볼 수가 있고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이 좀 좋은 편인데 어느 것이 더 교과냐 수능이냐 어느 것이 더 좋냐에 따라서 수시 원서 쓸 당시가 되면은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학생이 수시 경쟁력이 더 좋을지 아니면 네네. 정시 경쟁력이 좋을지 그걸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에 따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을 본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의 경쟁력은 70대 30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자,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교를 70대 30으로 이제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시가 아무래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수능은 고3 6월과 9월 모평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시 모집은 수능 날 학생의 컨디션, 그 후 수능 성적 결과에 대한 변수가 많아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수시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시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죠. 네, 수시와 정시 경쟁력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를 70으로 봐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2등급,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윤리 사회문화 2등급, 평균 1.67등급입니다. 작년 9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계속해서 1등급 유지, 영어는 계속해서 2등급 유지, 한국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생활과 윤리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보면은요, 국어가 두 문항에서 틀렸고요. 수학은 이제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두 문항에서 네 문항을 틀렸는데 이제 영어는 이제 그 읽기하고 쓰기 부분에서 두 문항을 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영수 과목이 우수한데요. 한국사는 1등급, 2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편이고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도 한 문항씩 9월보다는 12월 성적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70대 30으로 정시 경쟁력 좀 낮게 보셨는데 아마도 이제 정시가 갖는 불안정성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수시에 이제 장점이 많아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등급을 보니까요. 이제 등급 그 100분위가 95, 94 국어, 영어, 그다음에 국어와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전부 다 이제 1등급, 2등급 등급 컷에 걸려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또 논술 전형도 희망하면 또 최저 기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급 관리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유석영 선생님께서 현재 점수로 우리 학생이 어떤 그 도전 가능한, 지원 가능한 정시 지원 대학가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조금 더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두 가지를 이제 첫 번째 먼저 보면 이제 정시 모집에서 가능한 대학교를 이제 먼저 짚어보는데요. 학생의 2015 작년에 11월에 학력 평가 표준 점수가 800점 만점에 533점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나군의 응용통계학과의 원서를 지원하면 545점으로 12점이 부족하고요. 고려대 나군의 통계학과는 546점으로 마이너스 13점.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와 유사한 나군의 글로벌 경제학과는 543점. 나군과 가군과 나군에 있는 경영학과는 542점으로 이제 다 상향으로 볼 수가 있죠. 중앙대 다군의 경영경제학 대학에 이제 응용통계학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543점으로 10점 정도가 부족해서 소신을 볼 수가 있고, 이화여대는 이제 가군에 있는데 사회과학대학에 536점으로 소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 건국대 나군의 응용통계학과를 만약 지원한다면 526점으로 약 7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안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전략을 이제 보면은 수학, 영어에 대한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영역별 취약 단원의 개념을 겨울방학에 충분히 정리하고 심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보니까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은 지금 대부분 약간 네네. 상향으로 네. 선생님께서 네.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의고사의 성적 향상을 이루면 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더 올리느냐, 내신 성적이 더 올리느냐에 따라서 수시를 원서를 넣을 때 어떤 고민이 많이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이제 포인트로 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수학 2등급, 영어 2.7등급, 국어하고 사회는 3.1등급, 평균 2.7등급입니다. 네, 그럼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은요. 국어는 4, 3, 2, 3.5등급으로 등락을 이루고 있고요. 수학은 3, 2, 1.5등급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어는 3, 2,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자사고 학생으로 일반고 학생보다 교과 내신 취득에 불리한 점이 있죠. 그러나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므로 현재 교과 성적보다 더 좋은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일반전형 논술이죠. 고려대학 일반전형 논술에서 학년별 교과 영역 반영 비율이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3학년 1학기 것만 40%인데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선생님 질문 있으시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수학 과목, 지금 통계학과를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의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어떤 단원이 어려운가요? 좀 4점짜리 문제 쪽이 어려워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관식에서는 이제 29번과 30번, 객관식에서는 20번과 21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은 이번 겨울방학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학생의 종합전형 평가 준거 중 학업 수학 능력은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첫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적 추이도 있고요. 교과 내신 성적도 있고, 둘째로는 이제 지적 탐구 역량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업 활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수학 과목의 성적이 성적 추이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잘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석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비가 하나 있네요. 수상 경력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맑음이 많아서 비교과 준비 상태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제 수상 경력에서 비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유석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평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부분이 되겠는데요. 동아리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공 관련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위에 토론 활동을 하면서 지적 경험 부분에서 이제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봉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역 주민에게 나눔과 배려, 실천함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 소개서 3번 문항의 소재로 인성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진로 부분은 전공 관련 진로 설계나 특강 체험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독서 활동은 다양한 독서가 되어 있고 통계학 전공 관련 독서도 있다는 점이 되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자율 부분은 이제 보통 구름으로 주었는데 1학년 때 보니까 학교 생활 충실도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성과물이 좀 다소 없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름으로 보통으로 주었고, 보완할 부분은 수상 경력입니다. 1학년 것만 봤는데 인성 부분에서 이제 2개 상이 있고요. 논술 부분에서도 상이 있고 전공 부분에서도 상이 있는데 수학 등 교내 경시대회 수상이 좀 없다는 부분에서 희망하는 대학교가 이제 주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특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 등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더라면 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모의고사, 교과, 비교가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제 희망대학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희망 대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교는 1지망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교생활 우수자전형, 2지망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융합형 인재전형, 3지망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글로벌 인재전형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교는 1지망 대학인 연세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1지망인 연세대학교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석영 선생님께서 먼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진단평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1개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 수능 준비도는 별점 4개로 진단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학생 이제 수시가 70%로 아까 네네.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면 수능 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특징과 합격 가능성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이 좀 별이 하나 둘이잖아요. 이 네. 부분은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냐면 주요 대학교를 지금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에서 4개를 두는 것은 이제 수능 최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네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2017 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11명을 뽑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일정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합이 6입니다. 탐구는 이제 자율 선택해서 2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하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에 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의 내용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서류로 하고 비교과 활동에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공통 항목이 있고 자율 항목이 있는데 자율 항목에서 진로 선택 과정 또는 역경 극복 사례에 대한 일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면접 부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활동 역량의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작년도 경쟁률은 9.9대 1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합격자 교과 내신을 봤더니 1.8등급까지 합격을 했고 수능은 2.1등급까지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합격 포인트는 내신 성적과 더불어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이 이제 돼야 되겠고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과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직윤과 일반 전형의 중복 합격자 지원자가 많고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가 많이 생기므로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보다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 생활 우수자 학생 생활 우수자 전형이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추천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상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연세대학교의 이제 도전 가능성을 상향이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한테 보다 좀 더 적합한 그 전형과 또 이제 필요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말씀드리면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논술전형, 3순위는 정시전형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수시가 6회 지원이 가능한데 네. 그걸 고려해서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의 6회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 4곳, 논술전형 2곳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 전형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5개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논술전형은 연세대학교 경우가 좀 경쟁력이 좀 너무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하고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교를 추천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의 성균관대학교 경우는 서류가 100%로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또 없고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그런 수능 최저가 없느냐 면접이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고 원서를 이제 접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연세대학 고대 경우는 이제 3등급 기준이 되겠고요. 성균관대학 중앙대학교는 4등급,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필수 응시만 하면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살펴주신 추천 대학 중에서 연세대는 아까 저희가 살펴봤고요. 나머지 중에서 한 군데만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학생이 이제 눈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 중에 추천 대학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인데요. 작년도에 이제 사회과학대학교에서는 85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서류는 100% 1단계에서 3.5배수 내를 뽑고 2단계 서류 80, 면접 20이 되겠고요.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4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면 되겠고요. 특징으로 보면 1단계에서 서류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 추천서가 되겠는데 평가 준거가 학업 역량, 학교 생활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 학교 생활 우수성, 발전 가능성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면접은 고교 교육에 충실한 이수 여부와 발전 가능성, 인성, 서류 진위 여부 등 종합적으로 인성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작년도 경쟁률은 9.71대 1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합격자의 교과 내신을 보면 4.02등급까지 합격을 했고요. 수능은 3등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포인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되므로 학교 생활에 우수성을 가지는데 지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신 성적과 더불어 균형 잡힌 학교 생활도 요구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성적 향상,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적정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나요? 좀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는 네.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인데 조금 더 좀 기운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1년 동안 그 파이팅 넘치는 거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면서 좀 많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